시간 돼서 중간 발표 진행할게요. 네, 벌써 개강 총회를 하고 2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좀 시간이 많이 빠르죠. 벌써 중간고사도 보고 2개월이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집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각 팀이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팀장 분들께서는 다른 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외의 분들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또 프로젝트를 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중간에 잠깐 보여드리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오늘 중간 발표입니다. 이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하는 만큼 각 팀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잘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팀에게서 이제 배울 만한 점들이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해보고 우리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중간 발표는 각 팀마다 최대 10분 발표 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8분의 발표랑 그다음에 2분의 질의응답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가 타이머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타이머는 발표자분께 보이도록 도울 예정이니까 시간을 잘 확인하시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분의 발표가 종료된 뒤에는 2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그 발표한 팀의 모든 인원이 앞으로 나와서 질의응답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난 팀에게는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2024팀, 카페인화팀, 그다음에 플래닝, 마동석팀, 6팀, IP팀, 퀸 팀으로 순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발표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팀은 바로 옆에 이쪽 옆으로 나오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팀이 많이 보여드려야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나왔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 팀으로 20학번 1명과 24학번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팀장을 2024 팀으로 짓게 됐고요. 저희 팀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 앞에 써있는 컴퓨터 통정받고 20학번 정연재 저 본인이고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앞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24학번 이동아 그리고 자율영업 전공 24학번 권순영 디자이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목차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플랜 오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 그냥 많은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입니다. 공간대관 시스템을 저희 학생 여러분들께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개발을 해놓았지만 여기에서도 사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공간대관 시스템은 학교의 공간을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원하는 시간에 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한 줄짜리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말만 들으면 당연히 따라올 만한 질문이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어떤데? 라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사진을 보여드려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현재 연세대학교 공간대관 시스템에 로그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 공지사항 메뉴 탭이고요. 저희 주변 이제 사용하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하게 이제 아쉽다고 평가됐던 부분만 저희가 간단하게 모아봤었는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UI 설계나 디자인 요소, 디자인 통일성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는 판단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은 대관 현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해당 건물과 해당 호실을 선택을 하고 해당 공간을 선택해서 조회를 했을 때 일주일 단위의 그 대관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지만 조회를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한 2~3초가량의 이제 로딩 시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다량의 이제 조회를 했을 경우 로딩 속도가 많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관 신청 페이지입니다. 대관 일과 사용 인원 그리고 건물을 선택하여 그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공간을 표시해주는 페이지인데 조건에 따른 상세 검색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컨버전소설 같은 경우는 가장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재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관 확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대관을 하는 페이지인데 그걸 모자이크하는 거 했었네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그 대관을 했을 경우에 그 대관하는 공간 내부의 구조도나 아니면 여러분 저희 오늘 발표 자리에 오시는데 B114호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찾아오신 분이 몇 명이나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구조도나 이런 게 좀 미비하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가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 테니스장 대관 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옮겨졌고 그리고 저희 현재 미래 캠퍼스에 있는 테니스장 대관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이제 서대문구 쪽에 위치한 테니스장만 대관이 가능한 페이지인데 이런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 잔재 또한 이제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 디파인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아쉬웠던 평가들과 같이 공간 대관을 하려는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전과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공간 대관 시스템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대관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공간 대관 시스템 리뉴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세대학교 학생, 교수님 및 교직원인 연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간 대관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추후 기대 효과로는 공간 대관에 있어 보다 높아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명확한 공간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할 것 같다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벨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수가 많아서 조금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 구성해봤는데 메인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마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메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공간, 시간, 기자재, 용도, 인원 등으로 나누어서 상세 조건을 따라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성을 했고 그 조건에 따른 검색 결과를 출력한 뒤 그리고 이제 대관할 공간을 실질적으로 선택했을 때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제 사용 시간, 목적, 인원,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대관 시청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저희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공지사항, 아까 저희 기존에 있던 공지사항이랑 자신의 대관 확인 그리고 계정 설정 이 정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고요. 저희 스토리보드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을 안 해도 접속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메인에 나오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해당 이제 좌측 윗부분 보시면 메뉴 탭 시간이 많이 없네요. 메뉴 탭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조건별로 공간을 표시하는 이제 좌측 하단 부분 그리고 우측 부분에 이제 캠퍼스 맵을 통해서 그 해당 공간을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그 해당 공간의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간 메뉴 탭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날짜와 시간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메뉴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사용을 희망하는 기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용도 탭에 넘어갔을 때는 자신이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인원 탭에는 자신이 이제 수용 가능한 인원들이 말이 잘못됐네요. 수용될 인원들이 몇 명인지 선택을 한 후 그에 맞는 이제 공간들이 이제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건 로그인 폼이고요. 로그인 폼은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로 구성을 했었고요. 버튼 클릭 시 오버레이 메뉴가 내려오면서 펼쳐지고 대관 현황, 공지사항, 규정 절차
정도만 간단하게 구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을 선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팝업으로 뜨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제 폼이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이제 같은 동일한 화면상에서 이제 통일성 있게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사진, 보유 기자재, 공간 설명, 그리고 대상 현황 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공간에 대한 미리 보기 사진 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이제 기자재 7분이 넘어갔네요. 그 해당 공간에 대한 이제 그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들 아이콘,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일주일 단위 대강 현황,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용식 위사항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 그리고 예약 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약할 날짜, 시간 선택과 그리고 예약 버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간 발표 이후에 계획으로는 프론트엔드 쪽을 이제 6월 2주차까지 시험 기간 직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시험 기간 이후에는 저희가 백엔드 개발자가 팀에 없다 보니까 로그인이나 공지사항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백엔드 부분을 제가 아마 담당해서 남은 성과 공개 전까지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세부 UI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2주 동안 성과 공개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예정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첫 발표라서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공간대관 시스템이 로그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지금 프로스트는 로그인을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이제 대강 현황을 보고 싶어하는 인원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냥 이제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현황까지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로그인 여부 확인을 좀 나중에 신청 직전이나 마이 페이지를 들어갈 때 이제 접속할 때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해 주신 화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조금 더 다음으로. 네, 여기. 지금 보면은 강의실 리스트들이 박스들이 꽤 범위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크롤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고려를 해주시면 좀 사용자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짧게 리스트를 짧게 해서 스코어를 많이 안 내려가도록 괜찮죠. 참고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시간 설정을 할 때 그 텍스트로 넣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바로 하셨는데 네,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딱 있을까요? 시간 입력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은 없긴 한데 이거를 시간 같은 거를 이렇게 바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대관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적으로 내가 얼만큼을 선택했는지 같은 것이 보이는 바가 형태가 낫다고 일단은 보여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확정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되려면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이나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손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카페이나 팀에는 PM인 저를 중심으로 이제 디자인을 맡아주신 남윤진님, 그리고 프론트를 맡아주신 민경님, 진우님, 그다음 백엔드를 맡아주신 가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에서는 교내 학생들의 공동 구매 중개 플랫폼인 모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프로젝트 정의, 디자인 및 개발 상황, 그다음 추후 계획까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특히 교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편한 점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중 키워드가 소비해가는 것이었고, 외질이라는 위치 특성상 오프라인 상점이 주변에 많이 없어 만족스럽지 않으며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되더라도 물가가 비싸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운 한 끼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학교 주변의 식생활 측면에서의 편의시설 및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처럼 식사 해결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온라인 배송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배송 과정에서의 고민 또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온라인 배송을 한다는 건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절감된 비용에 구매하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구매로 인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5개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1, 2번은 대량 구매 이전의 문제이며 3번에서 5번은 대량 구매 이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소비 기한, 보관 공간, 처리 등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량 구매는 해야겠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으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구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공동구매란 한 제품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할인받아 사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총대라고 불리는 개인이 대량 구매를 통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고 올린 모집글에 다른 소비자들이 참여하여서 구매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도 이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공고 플랫폼이 나와 있으나 카톡, 톡딜처럼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조차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매질리의 특성을 잘 공감하는 학생들끼리의 유대감에서 오는 참여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이 점에 포커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질리 거주민만을 위한 공동구매를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생각이나 구매 의사가 맞는 학생들끼리의 소통을 위한 교내 커뮤니티가 필요하겠다라는 인사이트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발견에서 출발한 저희의 기획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기획한 플랫폼 모구는 매질리에서 만족스러운 공동구매를 하려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주변 자취생 및 기숙사생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구 의사가 많은 학생들을 연결, 중개해주는 앱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용자층은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생들 및 자취생들입니다. 페르소나를 다음과 같이 6개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았는데, 요리 유무, 구매 주기, 거주 공간, 비용에 대한 관점, 소비자의 존재 유무, 신뢰도라는 기준에 따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한단 파악했습니다. 궁극적인 저의 목표는 원활한 공동구매를 위해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구매자들이 저희의 앱을 통한 구매를 거치며 만족스러움을 얻을 것이라는 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줄어 소비 습관이 개선되고 또 결국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모구 앱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희 팀의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플로우 차트를 제작하였고, 메인이 되는 페이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이런 앱은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두 가지 입장, 즉 주체자와 참여자의 플로우를 구분짓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UI 및 핵심 기능이 반영된 화면을 설계하는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주요 기능 중심으로 와이어프레임만 선택하여 가져왔는데요. 온보딩, 홈 메인, 검색창, 공고 관리, 관심 공고, 마이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홈 메인에서는 진행 중인 공고글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는 이제 검색창이 있어서 검색 기능과 알림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고 관리 페이지에서는 현재 내가 주체자로서 진행 중인 글과 내가 참여자로 참여 중인 글 모두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페이지에서는 공고가 종료된 혹은 다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된 글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다 반영된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실제 디자인을 제작을 다 마쳤고, 앞으로 보여드릴 디자인은 화면에 보이시는 해당 아이콘과 색상, 폰트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체에는 안정감 있고 통일감을 전달하는 프리텐더들을 사용하였고, 그린 계열의 색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공고를 통해 이제 구매하는 물품 카테고리가 대부분 유제품이나 과일 등의 신선한 식품인데, 간단하게 신선한 이미지에서 가져온 색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좌측에서 모고의 내비게이션 바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홈입니다. 물품 카테고리와 수령 장소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고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창을 클릭하면 최근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인기 순위별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인 홈에서 우측 상단에 살펴볼 수 있듯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 알림 기능도 존재하는데요. 알림 수신을 통해서는 참여 중인 공구글에 대한 현황 및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등록된 물품 글을 클릭하게 된다면 참여자와 주최자의 화면은 각각 다르겠죠? 네, 모든 상태별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마쳤고 이번에 제가 가져온 부분은 이렇게 공구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의 글을 작성할 때의 화면과 참여자 입장에서의 참여 시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최자는 글 등록 시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상품명, 구매 링크, 카테고리 분류, 가격 정산, 공고 마감 시간, 최소 공고 수량, 공지사항, 수령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 카방의 링크를 걸게 됩니다. 네, 참여자는 이렇게 주최자가 등록한 글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자가 작성했던 정보와 일치하고 여기서 참여자는 이제 내용을 확인 후에 본인이 가져갈 희망 개수만 적어서 신청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인 홈에서와 주최자, 참여자 입장에서의 참여할 때 페이지 이외에 찜한 글만 모아볼 수 있는 관심 공구, 그리고 진행 중인 혹은 참여 중인 혹은 종료된, 취소된 공구글이 정리된 공구 관리 페이지, 내 정보를 수정하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 또한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개발로 구현하게 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여서 그냥 쓱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해당 5개의 기능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기능이 존재하고요. 현재 개발팀에서는 스프린트 플래닝을 완료했고 최종 기한과 구현 난이도를 기준으로 최소 마감 기한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번 주는 ERD를 짜기 시작했고 프론트팀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과 마이 페이지에서의 내 정보 수정 및 확인 기능을 구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후 계획은 다음과 같이 로고 디자인 및 확정, 개발팀의 기능별 구현입니다. 로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식별성을 위해 로고와 관련된 로고도 함께 제시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여서 로고를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앞으로 팀장 회의 때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메인 화면 네. 여기서 보면 어떤 건 합일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그 40개 나눠주실 때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는 글과 혹은 이제 대화체로 설명하는 제목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그 디자인들 예시일 뿐이었어서 아마 그 주최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상품명과 구매 링크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될 때 아마 메인 홈에서는 상품명으로 왼쪽 상단에 입력했던 상품명이 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질문하시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개발 측면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링크를 첨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만드는 거 사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그 링크는? 그 사진을 그래서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주최자가 직접 사진을 가져와서 등록하거나 혹은 그 크롤링을 통해서 그 해당 링크에서 이미지를 그 상단에 먼저 뜨는 그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였는데 현재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아마 크롤링으로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여행 공동 플래닝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플래닝 팀이고요. 저는 PM 신설님이고 이제 디자인을 맡아주신 호진님 그리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같이 담당해 주시는 희연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콘텐츠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디스커버 단계입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전환이 엔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여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여행자들의 목적과 계획 스타일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국내 여행 공동 플래닝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게 된 페인 포인트는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자들을 고려한 플래닝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여행 목적과 계획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여행 일정과 예약, 변수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래닝 방식을 보완하는 솔루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에서는 벤치마킹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면 환율, 날씨, 시차 등을 제공해서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트리플의 방법이 있었고요.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여행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용자 간의 정보가 가능한 점, 여다에선 상세한 여행 스타일 확인을 통해서 사용자 취향 맞춤이 가능한 점 등이 포인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맵의 기준으로는 공유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UX가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저희 서비스는 단순한 UX와 공유 범위가 넓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학 분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점에서는 맞춤형 플래닝과 효율적인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이고요. 그리고 약점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기회에서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협업 및 파트너십을 꾀할 수 있고 AI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위협에서는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트렌드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야 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필드 리서치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목적은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1은 대다수가 여행 플래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밑에는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도출된 것은 약 12%의 응답자만이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플래닝 과정 중에 불편한 점으로는 일정 변경의 불편, 플랜 기능 부족 등의 답변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두 번째는 대다수가 동행자와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였고, 2명 중에 1명꼴의 응답자가 여행 계획 과정 중에 동행자와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공동 여행 계획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은 각자의 여행 스타일 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다음 디파인 과정에서는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가장 크게 다양한 국내 여행자들에게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동 여행 플래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메인 타겟은 효율적인 여행 플래닝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국내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앞서 설명드렸던 설문조사에서 주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인사이트 내용이고요. 인사이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율성이 높으면서도 쉬운 플래닝 방식이 필요하고, 계획 공유 시에는 공동 편집과 수정 가능 기능이 필요하며, UI 디자인은 최대한 직관적이어야 하고 솔직한 리뷰 기능과 시즌별 행사 정보 등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핵심 서비스는 이제 기대 효과와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국내 여행자들에게 공동 여행 플래닝 경험을 효율적인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첫 번째로 템플릿을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경험을 증대하고 플래닝 효율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손쉬운 공동 플래닝을 통해서 효과적인 협업을 경험하게 하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해서 분산을 최소화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남기는 여행 기록은 용이한 기록 보존과 공유에 좋고 또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발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하는 플래닝은 앞서 말한 대로 국내 여행자들에게 효율적이며 편리한 공동 여행 플래닝 경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로고의 경우 여행을 하며 떠나는 설렘을 표현하고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스크립트 서체와 계획을 생각했을 때 탄탄한 느낌을 주는 직선적인 셀프 서체를 섞어서 사용했고요. 로고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모양을 작게 넣어서 여행 어플임을 다시 보여주고자 했고, 현재 런처 아이콘의 경우에는 로고의 앞글자를 변형해서 제작했습니다. 신성을 위해서 첫 글자의 획을 굵게 변형했고요. 이제 컬러의 경우에는 바다와 하늘과 같은 여행지를 떠올릴 수 있는 블루 컬러를 메인으로 산을 떠올릴 수 있는 초록 계열의 컬러를 선택했고요. 또 활동적인 여행을 생각했을 때 주황색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폰트는 모바일 화면에서 가독성이 좋은 프리텐다드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슬로건의 경우에는 플래닝과 여행에 이제 괄호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여행 테마에 맞도록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고요. 이제 뒤에는 이제 플래닝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해서 함께요라고 정했습니다. 플로우 차트 부분은 이제 시작 부분에서 여행 목록을 하나 정했고요.
이제 리뷰와 설정 파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작했습니다. 컴포넌트 부분은 이제 구글의 아이콘을 활용했고요. 이제 3D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프리픽에서 있는 무료 일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컬러를 활용해서 제작했고요. 이제 와이어 프레임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완료된 페이지까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온보딩 회원 가입, 메인 홈화면의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이제 UI 디자인이고요.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안드로이드 사이즈를 기준으로 360 곱하기 800 픽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온보딩에서 회원 가입 화면이고요. 메인 홈화면 디자인입니다. 이제 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개발 부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툴로는 프레임워크는 리액트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진척 상황의 경우에는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페이지와 홈 화면 페이지까지 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세한 버튼 이벤트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아직 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백엔드의 경우에는 DB 연동과 맵 API 연동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연동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활용의 경우에는 차후에 예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발표 이후의 계획입니다. 상세 계획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행 목록 페이지까지 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한 번만 보여. 네. 어느 부분 보여드릴까요? 네, 거기서 네. 그 버튼 값이 너비가 조금 되게 넓어 보이는데 혹시 어떤 버튼을 말씀하시는 다음 건가요? 버튼이랑 모바일 버튼, 파란 버튼 있잖아요. 아, 사실 이 버튼의 경우에는 이 카카오 로그인의 사이즈에 맞췄는데요. 이 카카오 로그인 이 사이즈의 경우에 그 개발자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사이즈에 맞췄었습니다. 개발적으로 질문인가요? 네. 파이어베이스를 쓰신다고 하면 네. 데이터베이스도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저희가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짜는 거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임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동으로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학생을 위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진행 중인 마동석 팀입니다. 저희 어플 이름은 연세 버스를 귀엽게 줄여서 약간 욕이라는 이름 중이고요. 이 이미지는 어플 이미지입니다. 목차는 이 더블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발견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를 탐색하다가 통학이라는 상황에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간단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불편한 상황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 셔틀 정보는 어디에서 찾는 것인지, 그리고 셔틀버스는 지금 나를 지나친 건지 아닌지, 운행 노선 정보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셔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실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은 무엇일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시내 셔틀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용하는 분의 인터뷰였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셔틀이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와 같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선 정보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서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시외 셔틀 이용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의 핵심 사안은 똑같이 운행 횟수와 결제 및 예약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였고,
그 이후로는 시외 셔틀과 시내 셔틀 정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제 혹여나 예약이 안 되었을 시에 시내 셔틀이라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또 찾아야 하니까 번거로워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인터뷰 외에 이 셔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한 페인 포인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 과정을 관찰해서 여정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표를 보면 확실히 사용 전, 중, 후로 굵직하게 나눈 이 단계에서조차 사용 전 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사용 전 단계에서의 페인 포인트는 학교 셔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공지사항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줄글 정보를 선별하는 그런 사고의 단계들에서 조급함과 초조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터뷰, 고객 여정 지도들을 통해서 통학이라는 이 행동에서 정보의 분산과 실시간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공통적인 주된 니즈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로 왔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밑에 있는 검정색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정보의 분산과 관리의 부재 때문에 통학의 편의성에 문제를 겪고 그로 인해 교통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통학버스 정보 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시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교통정보의 체계화가 잘 진행이 되어서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시간이나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 안에 교통정보가 체계화되고 또 이로 인해 버스 사용자가 이입이 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칩을 뽑고 어플 로고를 제작했고요. 딱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운행 중인 셔틀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시외 셔틀 결제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 바코드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지금 이 시간대 운행 버스 외에 다른 시간대의 노선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하단에 있는 시내 셔틀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운행 중인 노선이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운행 버스가 없다고 뜨고 그리고 밑에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노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메인 페이지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개발 진행 상황은 일단 처음 딱 들어가면 로고가 뜨는 스플래시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고 또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넣은 공간들을 컨테이너와 매터리를 통해서 구성할 것이고 디자인팀과 협의 후에 레이아웃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론트밖에 없어서 그 개발자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정이고요. 저희는 일단 개발과 디자인이 좀 속도가 다른데 일단 디자인은 메인 페이지에 시내 셔틀 탭을 다음 주쯤 구성을 하고 개발자분은 시내 셔틀 탭을 구현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시내버스 정보성 탭을 구현하면 이제 개발자분이 메인 페이지에 시외 셔틀 탭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개발할 때 버스가 우연히 보면 버스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실시간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끌어올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실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실시간은 구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은 왜냐하면 백엔드를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프론트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계획 페이지에 그 5월 달밖에 없었는데 네. 발표는 7월인데 6월 계획은 어떻게 돼요? 6월 계획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달까지 뭔가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속도로 생각이 들어서 일단 5월 달까지 짰고 이제 6월 달쯤에는 뭔가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게
메인 페이지나 다른 컨셉들이 좀 확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5월달까지만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6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담당하고 있는 홍종표고 팀원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저랑 이렇게 2명이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보이는 것처럼 카페와 함께하는 개인 책 구매 대여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기획이나 디자인 부분보다는 개발 단계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책은 여전히 가독성과 소장 가치 등의 이유로 선호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보관 공간의 한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서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작은 지역의 도서관들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문학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카페는 코로나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카페와 같은 독서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이책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카페 공간을 활용한 책 대여 반납 판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책을 카페 운영자에게 허락을 받고 카페에 배치하고 다른 이용자들은 필요한 책을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공간적인 한계로 인한 종이책 보관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카페들은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는 북카페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문화 공간 부족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구현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개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개발이 어느 정도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엔드는 몽고DB와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 API는 FAST API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쪽 연동 관련된 API를 제외한 나머지 API 부분들은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백엔드 자체는 도커를 써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쪽에서는 로그인, 책 대여, 반납, 구매 등의 핵심 기능은 모두 완료되었고 카페, 앱 설정, UI 조정 등이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 앱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지금 그 백엔드 DB에 들어가 있는 책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책, 빌리고 있는 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책을 등록하게 해두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도록 해두었고 저희는 구매나 대여를 캐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캐시 관리 그리고 찜해놓은 책들 그리고 사용 내역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카페 관련 작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사용자 리치 기반으로 근처 카페 정보 및 책의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하여 이를 모두 완성시킨 후 앱 컬러, 글씨 크기, 글꼴 등과 같은 세부 UI 작업을 완성할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나 질문. 네. 카페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도서를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카페분들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카페 내에서? 실제로는 현재
일단 프랜차이즈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카페에서 뭐 책을 인테리어로 쓰고 싶은 사람은 직접 그 카페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쪽 기능은 아직 그것도 된 게 없어서 네, 여기 플래닝 보면 네네네. MVP가 컴플리트가 됐다는 건 그러면 MVP가 다 만들었다는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저 초록색 줄이 저 4월에 완료됐다는 뜻인가요? 계획으로는 그렇게 네, 잡았었는데 조금 밀려지긴 했어도 일단 MVP 완성은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MVP라는 게 어떤 어디까지가 MVP인지. 카페는 사실 지금 조금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카페 쪽을 제외하고 책 그 등록 대출 반납 구매 같은 그런 거나 로그인 같은 유저 정보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내 모임 중계 및 커뮤니티 플랫폼 핀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IP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저랑 이제 은선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승우님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목차는 다 동일하니 넘어가면 제 디스커버 페이지를 가면은 저희는 프로젝트 접근 방법을 이제 바텀업, 탑다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근처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탐색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학교에 보면은 진짜 수많은 수모임과 동아리, 스터디 것들이 있죠. 이래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브리타임 홍보 게시판 화면인데요. 제가 두인 운영진으로서도 한번 경험을 해봤던 건데 글을 올리면 너무 쉽게 묻힙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려고 해도 글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 그게 묻혀서 지원율이 저조해버려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적용은 아닌데 이제 저희 두이 공지망인데 이제 여러 가지 공지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다시 일정 확인하기도 어렵고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공지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는 발견을 했고요. 이제 정의로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쉽고 편리하게 교내 모임 탐색 및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임을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모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내 모임 중계 및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사용자층입니다. 이제 효율적인 모임 운영, 관리와 홍보를 원하는 모임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교내 모임을 찾고 싶은 모임 지원자, 그리고 한눈에 모임 공지 일정들을 확인하고 싶은 기존 내 모임 구성원들을 타겟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솔루션은 이제 교내 모임 중계 및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로 이제 교내 모임 리스트, 전체 리스트, 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제공하고 모임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프로모션 영역 또한 제공을 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정의를 했고, 이것으로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쉽고 편리한 모임 경험, 그리고 교내 단체 및 모임, 교류 및 활동 활성화라는 가치를 프로젝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 부분입니다. 브랜딩 부분입니다. 저희 서비스 네임은 핀즈라고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지도의 핀들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치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픽토그램 아이콘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희 동아리 이런 모임들을 교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핀즈라는 네이밍을 잡았고, 심볼 역시 동일한 그런 형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로고 형태이고 수직형, 가로형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요한 컬러로 이제 오렌지를 선택했고 서브로 스카이 블루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브랜딩 포스터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쉽게 찾는 우리들의 모임 핀즈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동아리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핀즈 간단하게 브랜딩 포스터를 제작해 보았고요. UI UX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플로우서트입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때 스플래시 화면, 세션 유지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 화면으로 갈지, 홈 화면으로 갈지, 회원 가입을 할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모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동아리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 게시글 추가 일정, 부월 리스트, CS, 뭐 지원 모집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서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찬가지 Y 페이지 설정 같은 부분도 프로젝트 제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투 컬럼을 이용해서 여백을 20으로 주는 그리드 하나와 그리고 마진을 40으로 주는 두 개의 그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컬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채색 계열을 딱 설정을 했고 주요 그리고 서브 상태에 따른 컬러들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타이포그래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트 2랑 프리틴다드 두 가지 폰트를 활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수트 2 같은 경우는 좀 타이틀, 히어로 이미지 같은 곳에 쓰이는 좀 용어로 쓰고 있고 프리틴다드 같은 경우는 본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디자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네,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메일 로그인 페이지, 회원 가입 페이지, 비밀 보는 페이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화면인데 아래 보시면 이제 영문 포함, 숫자 포함 이런 체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세심한 UX로 고려를 했고 사용자들이 또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네, 그리고 이형 발권 동의에서 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봤는데 이제 맨 왼쪽을 보시면은 크게 프로모션 영역이 들어가는 캐ro셀이 들어가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나의 모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모집 중인 모임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스크롤 내리면은 이제 상단 헤더 영역이 물러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개발은 승우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부분에서는 이제 서버가 실행될 때 임시시컬 인젝션을 통해서 비밀키를 사전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듈 번들러는 바이트를 선택하였으며 앱 내부 화면 기능은 뷰다테이스를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백엔드 개발 부분에서는 디장고 REST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을 선택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각각의 서버를 도커 이미지로 빌드하였고 도커 컴포스를 통해 이미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윈도우스 내부에 있는 WSL과 통신할 수 있도록 포트 프록시를 통해 포트워딩 과정을 진행해 주었으며 앱은 프론트의 웹뷰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개발 서버만 구축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스테이징 서버 및 프로덕션 서버를 추가적으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젠킨스 및 GitHub 액션스를 통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배포되었을 때 보여지는 앱이고요. 처음에 실행했을 때 간단하게 스플래시 화면, 동네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입과 로그인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하고 간단하게 회원가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눌러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는 과정도 진행한 다음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약관 동의 서비스를 약관 체크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약관을 동의하신 다음 이제 가입 완료된 문과 함께 핀들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핀즈 서비스에 보여지는 이제 홈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모집 중이거나 내가 지금 참여하는 모임 그리고 위에서 스와이프 형식으로 지금 어떤 모임들이 모집 중인지 크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Y 페이지까지 구현되어 있고요.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디자인 파트 경우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랑 디자인 시스템 추가 구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파이 프로토타입을 진행한 다음에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해서 프로젝트 최종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유선님과 기현님께서 페이지를 제작해 주신 대로 앱 화면과 기능을 같이 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작업이 완료되면 아까 보여드린 각각의 서버를 구축하고 CI/CD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배포하여 실제로 연습생 학우분들께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약관 내용 같은 거는 어디에서 그 레퍼런스 같은 걸 참고하셔서 추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그 부분도 원래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여건상 빠르게 화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했고
약관 동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서비스나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서 그 동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저그 UI 쪽에서 관리자가 글을 쓰는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개발 그 동아리 운영진들 쪽에서 사용하는 핀즈는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저희도 그냥 운영진이 모임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지원을 해왔는데 보시면 부원 관리, 지원자 확인 및 승인, 지원서 제작, 공개 여부, 동아리 소개, 프로필 설정 이런 부분도 지금 플로우 차트에 구성을 해놔서 추가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플러터를 웹뷰로 프론트를 통해서 웹뷰로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플로터라는 언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뷰.js 언어를 통해 화면을 구성한 다음 웹뷰를 통해 이걸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 좀 더 접근성 부분 같은 부분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플로터 웹뷰를 사용하여 앱을 패키징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자라는 저의 의견이 나왔었고 이렇게 이를 통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큐피드 큐잉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론트는 저랑 이제 나혜빈님이 참석해 주셨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는 윤서희님이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컨텐츠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디스커버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사업성, 그러니까 저희가 왜 커미션 플랫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업성 부분과 이에 대한 문제점, 기존 플랫폼에 존재했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커미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커미션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충 비슷한 키워드를 쭉 나열해 봤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한 작가가 자신이 블로그나 기존에 있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취미로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림체나 아니면 작업물이 마음에 들어서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성된 팬덤이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 작업물을 요청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다 보니까 커뮤니티 형식으로만 처음에는 커뮤니티 형식으로만 거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신용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었고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림으로만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음악이나 영상, 썸네일 만드는 거, 성우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림을 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그 아이템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러스트만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발생했던 시장인데 지금 핑크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던 것이 개인 커미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21년도보다 22년도에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개인 커미션을 제외하고 모든 일러스트 시장 조사를 판단했을 때 전년도보다 21년도보다 조금 더 계속해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 형식이라고 커뮤니티에서 계속 일어났던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성질이 서브컬처에 좀 더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플랫폼을 조사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거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22년도에서 23년도에 이제 새롭게 버튜버라는
그런 신생 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아이템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서브컬처 업계에서 조금 더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관심도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투자증권에서도 이쪽에 많이 관심이 없었다가 점점 이쪽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걸 보고 많은 리서치 기업에서 이쪽 업계를 조금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여러 작가님들의 작업물을 보시면 가격표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급 정도의 가격표고 지금 이런 분들도 23년도 10월에 저희가 조사를 한 자료인데 24년도 5월까지 예약이 다 마감된 상태라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커미션이나 그림이나 그림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홍보하거나 구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작가님들이 블로그나 약간 그런 쪽으로 가격표를 자기가 명시를 하고 규칙도 자기가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일단은 작가님들의 문제점은 일단 사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았을 때 돈만 먹고 이제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되게 빈번했고 그리고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면 개인이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님만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의뢰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 작가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오퍼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누야샤 풍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작가님이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누야샤 풍으로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퍼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작가님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컨펌이라는 그런 구매자와 작가 간의 그 컨펌이라는 그 중간 단계 이렇게 중간 발표하는 것처럼 약간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계속 하다 보고 무제한으로도 하고 컨펌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가한테 작업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구매를 철회하겠다 돈 내놔라 이러는 의뢰자들 되게 많아서 이런 거를 저희는 플랫폼적으로 조금 구매자랑 작가들의 그 관계에 개입해서 서로를 약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는 이제 플랫폼이 웹에는 있었는데 앱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웹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저희는 앱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겟팅은 이제 실시간으로 작가는 의뢰자를 실시간 채팅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은 작가랑 의뢰자는 내가 주문한 그 그림이나 작업물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빠리빠리 확인하고 싶은 의뢰자 그다음에 커미션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타겟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아까 말한 실시간 확인과 커뮤니티를 도입한 생태계 조성까지 그래서 생태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더 앱 서비스에 많이 다시 찾아오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개발 사항은 플러터랑 파이어베이스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 처리나 이미지 저장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기능 활동을 설계를 하고 작품 목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쿠팡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스크롤을 하면 이제 이름이나 레이블이 뜨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뜨거나 하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 거고
채팅 기능은 이제 클라우드 메시징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계획은 이제 왼쪽에 표시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제 파이어베이스로 백엔드를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플러터로 이제 UI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UI를 발표를 안 했는데 원래는 핸드폰에 넣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기대 각자 프로젝트를 합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피그마로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 지나가고 이제 알림을 하고 온보딩이 끝나면 이제 소셜 로그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이런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하나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더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거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피그마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그쪽에서는 다 구현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관심하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업물을 올리거나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제시해 주실 때 이제 의뢰자랑 이제 작가님의 약간 멘탈 이슈 그런 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앱의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그런 거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컨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안전결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먹튀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의뢰자와 작가의 컨펌 관계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거를 제도적으로 2회나 또 몇 회까지는 무료로 진행하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컨펌권을 작가에게 구매를 해서 그래서 약간 티켓처럼 하나씩 써가면서 컨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컨펌하는 의뢰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돈이 든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알려줘야 무제한 약간 좀 무리하게 작가한테 그렇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먹튀도 문제긴 한데 지각하는 것도 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지각에 관련한 것도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 시간상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UI 들어가 보시면은 그 마감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랑 날짜를 설정을 하면은 그때까지 마감을 지켜서 이제 작가가 마감 기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서비스를 지금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 발표가 모든 팀이 중간 발표를 완료를 했고요. 중간 발표를 보면서 정말 모든 팀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간 발표까지 진행을 했지만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꾸준히 디벨롭하고 또 수정을 하면서 성과 공유회 때 후회 없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1기 중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